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어요. 앞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식이 존재하거나 혹은 해가 존재할 때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기본적인 방정식의 정의에 입각하여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봤어요.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1차 방정식을 풀듯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봐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결국 x의 값을 구한다예요. 근데 그 x의 값이 어떤 x의 값이냐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한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통한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 인수분해 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쪼개던 거예요. 인수분해를 그렇게 열심히 해왔었고,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배워왔었죠.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는데 는 0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식이 완전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항 있죠? 그 개수 2분의 a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을 한 게 뒤에 있는 항과 똑같으면 완전제곱식이 되더라.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b 있죠? 그 b를 2배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인 게 a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양변의 제곱이 사라진다. 양변의 제곱이 사라지면 2분의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양변의 2를 또 곱하면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같은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라고. 알겠나요? 자, 그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봤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공식이 성립하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한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곱했을 때 0이 된다. 여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푼 건데 A와 B를 곱해가지고 0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또는이 나오면 얘만 만족해도 되고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되고 B가 0이어도 되고 A와 B가 동시에 0이어도 된다라는 걸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A가 0이면 B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B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만 아니면 돼.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전 시간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아마 이러한 예제를 들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보고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정말로 그 단원이 체화가 됐구나. 그죠? 그거를 알 수 있어요.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마치 a 곱하기 b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0이구나. 그러면 a가 0이거나 x-1이 0이거나 또는 x-2가 0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x는 1이란 뜻이고요. 여기서의 x는 2라는 뜻이에요.
마치 1차 방정식을 두 번 푸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즉 해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자, 이게 인수분해를 통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완전제곱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완전제곱식이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 x-1의 전체 제곱, 얘가 5였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x-1의 전체 제곱이 5였다.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제곱근을 처음으로 배워요. 그 제곱근에서 x를 제곱했을 때 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x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죠. 왜냐? 5의 제곱근이거든. 5의 제곱근은 2개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면서 따라서 x의 값이 뭐냐면 1이 이항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요렇게 써내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죠, 무리수.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고 또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가 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된 것 같아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정리를 먼저 합니다. x제곱 더하기 6, 얘가 6 마이너스 3x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죠. x제곱 더하기 3x, 6이 사라지고요. 0이 됩니다. x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3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A랑 B랑 곱한 게 0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X가 0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2번 X 제곱 마이너스 9X 그리고 마이너스 10 얘가 0이에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X 마이너스 10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죠. 즉 얘가 0이고 또는 얘가 0이다. x의 값이 10이거나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5x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가 0 이렇게 나와 있겠죠. 계산합시다. 3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2가 0이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3 곱하기 1 가운데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면 될 것 같죠? 플러스가 이쪽에 붙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여기. 즉 3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3이 0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가 0이 되려면 x의 값이 3분의 4가 되면 되고요. 또는 이쪽 오른쪽이 0이 되려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요. 4번 문제 보죠.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 쓸게요. 9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x x제곱 바로 넘깁시다. x제곱 더하기 9 얘가 0이에요. 그러면 8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가 0입니다.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4 곱하기 2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3, 4, 12, 3이 6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4x-3 곱하기 2x-3으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왼쪽이 0이 되려면 x의 값이 4분의 3이거나 또는 오른쪽이 0이 되려면 x의 값이 2분의 3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인수분해가 정말로 완벽하게 습득이 된 상태라면은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식은 죽 먹기에 가까워요. 2번 문제 보죠.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x는 2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a의 값과 다른 하나의 값을 구해주세요. a 먼저 구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의 근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죠. 대입을 하면 4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즉 4a의 값이 8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의 값이 2입니다. a가 2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면 원래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a에다가 2를 대입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x를 구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겠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가 달라붙는다면 2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게 대문자 소문자 막 이렇게 내가 바꿔서 쓰고 있는데 내가 손이 좀 편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대문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건데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하나의 근이 2였어요. 그게 이 모습이었나 봐.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잖아. 그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또 다른 하나의 근이었구나. 그리고 a의 값은 뭐였다는 거예요? 2였어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2와 마이너스 2분의 1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죠. 3번 문제 보죠.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찾으세요 라고 나왔어요. 공통인 근이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서도 근이고 오른쪽에서도 근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만약에 A하고 B가 나왔다고 쳐. 오른쪽에서 B하고 C가 나왔다면 B가 공통근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을 두 번 푼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보면 3 곱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게 x-3, x-5로 인수분해가 된 거 아닌가요? 이 둘이 곱해가지고 0이 된다는 거를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x의 값이 3이거나 또는 x의 값이 5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2 곱하기 1이고요. 3 곱하기 3이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즉 2x-3 곱하기 x-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x의 값이 2분의 3이거나 또는 x의 값이 3이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통인 근은 당연히 3이다 라는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통근은 3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4번 문제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는데 중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앞에서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중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게 완전제곱식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있는데 얘가 0이 된다라고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2 곱하기 2고요. 플러스고요. 즉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다. 이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곱셈 공식에 의해서 당연하게도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0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눠서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야 라고 우리가 답을 쓰지 않았니?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뭐야 이거? 똑같은 값이잖아. 이거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는 마이너스 2 하나만 쓰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마치 1차 방정식의 해 같잖아. 그래서 이거 사실은 중복된 근이야. 그래서 그걸 줄여서 중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위에처럼 쓰지 않고요. 밑에처럼 쓰게 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 해놓고 중근. 그럼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곧 식이 똑같은 게 반복됐구나. 즉 완전제곱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주세요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해보죠. 예, 가운데 있는 걸 2로 나누면 3이에요. 3을 제곱하면 9가 나와야 하는데 8이 나왔어요. 탈락. 가운데 있는 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에요. 제곱하면 9죠? 통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예요. x-3의 전체 제곱이 0이었으니까 x는 3 이렇게 해놓고 중근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번. 완전 제곱식 아니죠. 그냥 딱 봐도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x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다.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할 거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다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 완전 제곱식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별을 정말 잘했었어야 했던 거죠. x의 값이 2분의 1 이렇고 중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중근이 맞습니다. 리을은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탈락. 비읍 왼쪽으로 넘기고 정리를 해봐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얘가 0이에요.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제곱하니까 36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맞습니다. 즉 여기서의 x는 얼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중근 이런 식으로 답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답은 니은, 리을, 비읍이고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아, 중근을 갖는구나.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구나. 알겠어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플러스 k.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k. 얘가 0이래. 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2로 나눠요.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해요. 그 값이 5 마이너스 k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4는 5 마이너스 k. 아, 따라서 k의 값이 얼마면 1이면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중근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자, k에다가 1을 넣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뭐였어요? 그렇죠. 2다. 여기에 중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는 2였어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의 제곱이죠. 아,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b가 6이라는 것을. 그래서 k의 값이 뭐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2b 12가 나오면 될 것 같더라. 즉 k가 12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2일 때가 있어요. k가 12일 때, k가 마이너스 12일 때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0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중근.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0이에요. 암산도 가능하죠. 이제는 x-6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이 플러스 6 이렇게 대놓고 중근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답을 어떻게 써요? 라고 한다면 k가 12일 때는 x는 마이너스 6을 중근으로 갖는다.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2일 때는 x는 6을 중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근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항이 있죠. 가운데 있는 항을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바로 근이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물론 부호 반대죠.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는 항을 2로 나누고 부호를 바꾸면 뭐가 나온다? 바로 x가 나온다. 여기서 볼게요. 마이너스 4잖아. 얘를 2로 나누요. 그리고 부호를 바꿔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2죠. 그게 중근이었던 거예요. 한 번 더 마이너스 12가 나왔어요. 즉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2 2로 나누죠. 마이너스 6이에요. 부호를 바꾸죠. 플러스 6이에요. 걔가 중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하면서 나만의 풀이법, 나만의 빠른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